진짜 공주를 이긴 승마공주는 다시는 말을 타고 대회에 나갈 수 없는데 허위, 조작 무면허 인턴은 아직도 의사입니다. 무너진 상식이 복원되는 그날까지 행전하라 공영방송은 계속됩니다. 수신료는 없습니다. 진짜 공주 이긴 승마공주 vs 허위, 조작 무면허 인턴 의사. 2014년 9월 22일 SBS는 진짜 공주 이긴 승마공주라는 제목의 취재 파일을 방송했습니다.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경기에 공주라 불린 두 명의 선수가 출전해 큰 관심을 끌었는데 한 명은 진짜 공주이고 한 명은 이른바 승마공주로서 승마공주가 소속된 대한민국 마장마술 대표팀이 5회 연속 단체전 금메달이란 금자탑을 쌓았다. 이런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논란이 있었잖아요. 승마공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공주라는데 기분 좋죠 뭐. 그리고 진짜 공주 이겨서 기분 좋습니다. 승마공주가 이겨서 기분 좋다는 진짜 공주는 태국 왕실의 시리와나리 나리랏입니다. 마장마술 경기에 출전해서 32명 가운데 31위를 했습니다. SBS 취재 파일은 진짜 공주의 실력은 승마공주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고 논란을 딛고 보란듯이 금메달을 차지한 승마공주는 인터뷰 내내 환한 웃음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정유라 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을 사랑하고 말과 호흡을 잘 맞춰서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고요. 나중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싶어요. 2006년 7월 19일 방송된 EBS 1TV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에 소개되었던 정유라 씨의 발언입니다. 2012년 12월 18일 대한승마협회가 주관한 2012 승마인의 밤 행사에서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2014년 9월 20일 연합뉴스는 초등학생 때 승마를 시작해 지난 7년간 주니어 대회 우승을 독차지하다시피 한 것은 물론 일반부에서도 성인 선수들을 제치고 입상권에 자주 이름을 올려 무서운 여고생으로 불리는 선수라고 정유라 씨를 소개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조차도 2016년 9월 27일 기사에 2014년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에 출전해 금메달을 땄다. 함께 출전한 한국 선수 4명 가운데 3위, 전체 32명 중 5위를 했으니 자기 몫은 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정유라 씨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냄으로써 승마공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세를 몰아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뿔싸. 이 금메달이 결국 이화여자대학교 학사비리가 되어 최순실 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각각 징역 3년과 2년의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점수에 반영되었고 게다가 면접 시험장에 반입할 근거가 없음에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들고 왔고 그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을 선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게 특혜 입학 의혹의 근거이고 그 근거가 법정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것이지요. 자, 정유라 씨의 특혜 입학이 사실인지 그래서 최순실 씨를 비롯한 이화여대 관계자들이 죄를 지은 게 맞는지를 따지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정유라 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이 어처구니 없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정유라 씨의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이화여대 입학 점수에 반영되면 안 된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시 이화여대 모집 요강에 따르면 지원 자격은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개인 종목 3위 이내입니다. 이화여대의 체육특기자 전형 원서 접수 마감일은 2014년 9월 15일이었습니다. 정유라 씨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게 9월 20일입니다. 그러므로 원서 접수 당시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아니었다는 게죠. 그런데 아시안게임이 있던 해에 그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고3 학생들보다 더 우수한 체육특기생이 있을까요? 그렇게 우수한 고3 학생을 특례 입학시키려는 게 체육특기자 전형의 목적 아닙니까? 자, 만약에 정유라 씨 사건이 2018년에 벌어졌다면 이런 사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8년 8월 8일부터 9월 2일까지 자카르타 팔렘방에서 개최된 아시안게임에서 승마대회 금메달은 8월 20일에 결정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원서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금메달이 결정되었고 그 결과가 자연스레 입학 점수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정유라 씨 사건이 2010년에 벌어졌다면
이 또한 사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은 11월 12일부터 27일까지 열렸습니다. 이미 체육특기자 전형 면접이 이루어진 다음이지요. 그러니 당연히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거나 말거나 입학 점수에 반영될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2014년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체육특기자를 모집한 중앙대학교 모집 요강을 보면 지원 자격이 이렇습니다. 올림픽 관련 종목의 국가대표급 선수로서 올림픽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8위 이내 입상자. 중앙대학교에도 지원한 정유라 씨는 3에서 5배수를 선발하는 면접 대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원서 마감 직후에 아시안게임이 끝났고 그러니 아시안게임에서 거둔 성적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구성원들 간의 오랜 회의를 거쳐 원칙대로 메달을 반영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유라 씨는 불합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오랜 회의를 거쳤다고 했죠. 만약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성적에 반영되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정유라 씨가 합격했거나 불합격했거나 특혜 입학이거나 아니거나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열리는 것으로 결정된 게 2007년 4월 7일입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일이 9월 14일로 결정된 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2011년 12월 23일에 인하공업전문대학 패션디자인과 학생들이 D-1001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성공기원 창작 유니폼 발표회를 개최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는 만큼 2014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체육특기생 전형에 반영할 기회는 충분했습니다. 이 말씀만 드립니다. 정유라 씨의 특혜 입학 의혹과 관련해서 기록을 위해서라도 분명하게 해둘 일들이 있습니다. 2016년 10월 31일 교육부는 정유라 특혜 입학 의혹에 대한 이화여대 특별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화여대가 체육특기생 대상 종목을 기존 11개 종목에서 23개 종목으로 늘리면서 승마를 대상 종목에 포함한 게 정유라 씨의 입학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감사입니다. 11월 18일 교육부가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실무근이었습니다. 근거는 다음에 두 가지입니다. 첫째, 승마를 체육특기생 대상 종목에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은 2014년이 아닌 2011년부터였습니다. 둘째, 정유라 씨를 위한 맞춤 특혜라는데 그렇다면 이화여대뿐 아니라 굳이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에도 지원했을 이유가 없다는 점입니다. 2016년 10월 31일 몇몇 언론에서는 이런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2014년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제주대 승마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95회 전국체전 승마 경기가 경기를 불과 8일 앞둔 10월 21일 인천 드림파크 승마장으로 변경되었다.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정유라 씨가 대학 승마 특례 입학을 위해서는 전국체전 금메달 욕심이 났을 것이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에서 뛰었던 적이 있는 인천 드림파크 승마장으로 경기장을 변경했다. 대략 이런 내용의 의혹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2015년 12월에 제주도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갑작스러운 경기장 변경으로 제주도가 입은 손해를 인정하면서도 제주 승마장의 경기를 치르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2017년 6월 13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도 정유라 씨의 연관성은 없을 뿐더러 전국 승마선수협의회가 경기를 내륙에서 개최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의혹 제기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짓입니다. 2014년 9월 20일에 획득한 아시안게임 금메달조차 성적에 반영된 게 특혜라는데 2014년 10월 29일에 설령 금메달을 땄다고 해도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하물며 이화여자대학교의 면접은 10월 18일에 끝이 났습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정유라 씨는 말이라도 탔다는 겁니다. 그냥 탄 게 아니라 아주 잘 탔습니다. 그런데 조민 씨는 어떤가요? 조민 씨는 2019년 10월 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조민 씨는 단국대학교 장영표 교수의 연구원으로 활동하지 않았으며 논문 작성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으므로 인턴십 확인서는 허위이며 공주대학교에서는 물갈이 작업만 했고 키스트 또한 5일 동안 출근했고 이후 무단으로 결근했으며 허위로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봉사활동이나 인턴은 하지 않았고 위조만 했다는 겁니다. 정유라 씨는 중졸이고 조민 씨는 여전히 한국전력공사 산하인 한일병원의 인턴 의사입니다.
조민 씨는 2019년 10월 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30의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조민 씨는 다시 시험을 보면 되고 40에 못 되면 50이나 60의 나이에도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는데도 아직 의사입니다. 그러나 정유라 씨는 다시는 말을 타고 대회에 나갈 수 없습니다. 2017년 4월 17일 대한승마협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정유라 씨를 대한승마협회에서 영구 제명했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규정 중 선수의 체육 관련 입학비리 등이 발생할 경우 영구 제명하도록 한 조항을 인용해서 내린 결정이랍니다. 심지어 대법원 유죄 확정은커녕 한국으로 소환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기도 전에 덜커덕 제명부터 당했습니다. 진짜 공주를 이긴 승마공주는 다시는 말을 타고 대회에 나갈 수 없는데 허위, 조작 무면허 인턴은 아직도 의사입니다. 이게 조국 씨의 공정이고 윤석열 씨의 정의입니다.